자, 2017년 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마지막 오늘 종강 수업을 할 겁니다. 전체 부분을 다 풀지는 못합니다. 진도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다 풀지는 못하고, 요즘 지금 3개 정도밖에 풀지는 못합니다. 1시간에 20문제 정도밖에. 182쪽 교행지라고 좀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또 교양직을 또 준비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사회복지를 준비하시는 게 일행을 준비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분석해 보면 교행, 일행, 사회복지, 기출 다르지 않아요. 거의 흡사해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어차피 출제자들이 전부 다 한국사를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출제하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봅니다.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밑줄진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야생 동식물 채집에 의존해서 일단 채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후석이 아닌 신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정착 생활에서 농경이 시작되면 무조건 청동기가 되는데, 자, 이런 사료 문제는 읽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아는 단어만 찾아가면, 키워드 단어는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신 거 뭐가 있어요? 애니미즘, 그 다음에 토테미즘, 샤머니즘. 처음으로 이제 원시 종교가 등장하죠. 신석기죠. 원시 종교가 나온 시기 신석기 시대입니다. 모습으로 옳은 것. 공동체 사회가 분화되어 계급 나오면 무조건 청동기 이후부터 돼야 되겠죠. 계급이 발생하는 원인은 뭔지 아시죠? 잉여 농산물입니다.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 당연히 계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 구조도 달라지는 거겠죠. 두 번째, 금속재 무기를 사용하여 주변 세를 통합하였다. 사람들이 금속재라니까 철긴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속재는 청동기부터 시작됩니다. 청동기, 바닥이 뾰족한 모양의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사용했다. 주로 이들이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뾰족한 걸 사용했다. 이렇게 뾰족하죠. 이걸 첨저형이라고 하죠. 뾰족할 첨자에서 첨저형 토기라고 부릅니다. 첨저형. 첨저형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있죠. 이렇게 있죠. 이걸 평저형이라고 그러죠. 빗살무늬 토기이긴 한데, 이렇게 첨저형,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암사동에서 주로 발견된 게 이겁니다. 첨저형입니다. 혹시 출제자 응용해서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첨저형 빗살무늬 토기만 발견된다. 이건 틀린 점입니다. 평저형도 발견이 됩니다. 네 번째 갑니다. 4번 3번이 되겠고요. 구릉지대에서 주로 취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죠? 언덕부자입니다. 강가나 바닷가에서 더욱 안전한 곳으로 구릉지로 갈 거고요. 목책 한호를 쳐서 외부 침입을 제비했다. 목책 한호만 잡아도 청동기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책 한호. 여기 보시죠.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서 주로 주거 문화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구릉지에서 이렇게. 그리고 자기 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렇게 경계를 두는 거죠. 이걸 한호라고 부릅니다. 한호. 여기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한호. 뚫리면 여기에 목책, 나무를 이렇게 뾰족하게 심어서 1차 경계, 2차 경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목책과 한호를 둬서 이건 무조건 청동기지대를 대표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호를 뚫었던 구멍이 뻥뻥뻥뻥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아니, 목책을 이렇게 놓는 것들이요. 다 청동기지대입니다. 유적지 보면 금방 우리들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2번 가겠습니다. 다음, 혼인풍속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이 혼인풍속은 매년 나옵니다. 부여, 고구려 이런 풍속들이요.
자, 보겠습니다. 여자가 10살이 되면 혼인을 허락합니다. 남편이 될 사람이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길러서 아내로 삼습니다. 성이 되면 다시 신정으로 돌려보내고 이때 여자의 집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돈이 지불되면 다시 사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네, 수업 시간에 자꾸 이렇게 암기하게끔 만들어줘. 이렇게. 옥저의 민며느리죠. 네. 그 다음에 영원 불명시라는 항아리가 나오면 옥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옥, 민, 항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옥제, 민며느리제. 일종의 매매원적 성격이다. 살매, 팔매, 사고 팔았다. 자기 딸을 사고 팔았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혼인을 허락할 때 이제 우마와 토지를 지급하죠. 신부집에 소와 말, 토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옥저입니다. 보죠. 천군이 있어 신성구에겐 소조를 다스렸다. 사만이죠. 매월에 동맹, 10월에 동맹, 고구려.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배상하는 책하제도에서 동해. 마지막 4번. 가매당했던 가족의 뼈를 추려 목각에 안치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다. 너무 쉬운데요? 3번 갑니다. 예, 딱 3번 같은 정도 수준이 딱 좋은데 공무원 시험 준비가 난이도 탁 올립니다. 마찬가지 흐름 공부입니다. 자,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종의 브론크 문제죠. 가와 나, 다, 라를 만들었습니다. 봐보죠. 백제라고 그랬습니다. 관등재정 고이양입니다. 고이양이죠. 관등이 나왔다는 얘기가 뭐가 되는 거죠? 율령이 반포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몇 관등인가? 고백일러 14, 16관등이죠. 백제는 16관등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평양성 공격 근초고왕입니다. 평양성 공격 근초고왕 4세기 최고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죠. 그 다음에 옹진천도 문주왕이죠. 네. 개로왕 사망 이후에 5세기가 되겠죠. 네. 장수왕의 남하로 일어난 일들이죠. 그 다음에 관산성 전투 6세기죠. 백제 성왕하고 신라의 진흥을 싸운 얘기죠. 6세기 4세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사비성 함락 의자왕이죠. 백제가 멸망한 거잖아요. 660년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7세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이제 가나다를 잡아넣어놨어요. 그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기억번에 가에 마라나타가 불교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침류왕인데요. 연도가 다 외워져 있을걸요? 네, 불교 전파 384년. 네, 침류왕의 즉위 기간이 384에서 385년까지거든요. 딱 2년이에요. 2년 재임하고 우리 역사 이렇게 꾸준하게 시험 나오신 아저씨는 이분밖에 없을 거예요. 춘종각교. 384년이니까 기억에 들어갈 게 아니라 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갑니다. 니은번. 신라의 눌지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눌지왕과 동맹은 비유왕과 맺었죠. 신라의 눌지왕과 백제의 비유왕과. 즉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대비해서 만든 게 나대 동맹이야. 그럼 어떻게 딱 들어가는 순간 433년이니까 딱 나이 들어간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지방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무료왕 때 22담로를 파견하죠. 6세기 초인물입니다. 디귿에 들어가면 딱 적당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501년에부터 한 520년 정도까지 살았던 인물이니까요. 니을번 라 국호를 남부로 계층하게 되었다. 성왕이죠. 그래서 니을에 들어가면 순서가 많지 않습니다. 다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3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시간을 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혹시 나오면 패스하고 빨리 넘어가세요. 시간을 좀 여유분이 있을 때 여유 있게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문제 4번 가볼게요. 미줄주는 왕의 제2기간이 있어서 사실로 오른 거.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다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왕 5년에 거열주를 승격하여, 우리 사료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5년에 거열주를 승격하여 청주를 설치하니 여기서 말하는 청주는 오늘날의 경상남도 진주 지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청주가 아니에요. 진주 지역이에요. 설치하니 구주가 갖추어졌다. 우리 보통 신라제도를 통신라제도를 구주 오서경 얘기하잖아요. 네, 구주 오서경 중에 진주가 거열주가 구주에 포함되더라. 중앙과 지방에 관리된 노국을 폐지하고 해마다 직위에 따라 조를 차등에게 주는 것으로 법으로 삼았다. 또 신문왕 때 왕이 달구벌로 천도 계획을 썼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뭐 구주 오서경 달구벌 하나만 가지고도 신문왕이면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성덕왕이죠.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이건 20년 동안 우리가 본 문제야. 공무원 시험에. 단독 문제가 됐든 지금처럼 지문이 나오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이라는 독자적 용어를 사용했다. 이건 계속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웅왕이죠. 국학을 설립하였다. 신문왕이겠네요. 네. 국학 설립이 나오죠. 국립대학의 줄임말입니다.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죠.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최근에는. 네. 태학함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죠. 명칭이 바뀌죠. 이게 뭐냐 항상 물어봅니다. 경도방식입니다. 최근 트렌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국학이 명칭이 태학을 바뀌었다. 나는 누구를 담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태학을 만든 사람은 한무제예요. 중국 한나라의 최고 전성기를 이룬 왕이라고. 신문왕 경도강도 태학감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 왕권이 약하다는 얘기야. 나는 왕권을 한무제처럼 강화시키고 싶다는 의미가 학교 예립에서 배워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독서산품과 원성학. 요건 제가 봤을 때 그냥 난이도 최하로 만들어서 그냥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5번 가겠습니다. 가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예종 3년에 왕이 명하기를 구리, 철, 자기, 종이, 먹 등을 만드는 봐봐요. 구리, 철, 자기, 종이, 먹 이건 전부 다 향소 부국민들이에요. 이건 문제를 되게 쉽게 주는 거죠. 향소 부국. 이 사람들은 뭐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소가 나오게 되면 고르시부터 등장하게 되겠죠. 자, 옳은 것. 증여, 상속의 증여 대상이 노비죠. 노비를 매매, 상속, 증여 가능하죠. 양민이지만 군 현민에 비해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신량 역천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역사에서. 신부는 양인이죠. 그런데 그네들 하는 역할이 천한 일을 한다. 그래서 이걸 신량 역천이다 불러요. 주로 이 사람들 뭐죠? 전쟁 포로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에 가끔 영모 연루자들이 있을 겁니다. 죽이지는 않을 정도 연루자들이 있을 거거든. 이런 사람들 갖다 신량 역천인 보통 얘기하죠. 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3번입니다. 대부분 관청에 소속되어 수공업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기초가 약한 사람들 이거 되게 풀기 어렵죠. 이런 문제 단독 문제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관청에서 소속되어 수공업 제품이었습니다. 고려부터 조선후기까지 계속 관청에서 이런 물건을 만들었다고요.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공장안이라고 합니다. 관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개별적 물건을 계속 납품해야 된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납품해야 된다. 이런 공장안이라고 해서 수공업자 명부입니다.
우리 출석부 부르듯이 명부가 공장 아닙니다. 이게 언제 소멸된지 아시죠? 혹시 아세요? 소멸된 시기. 당연히 아시겠죠? 정조 때 소멸이 됩니다. 공장은. 뭐로 바뀌나요? 납포장 제도로 바뀝니다. 네, 납포장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세, 공물, 징수와 요역, 징발 등 행정시를 이건 고려의 향리들이 된 얘기. 이건 나중에 별도로 또 이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유사한 문제들이. 그때 또 풀어볼게요. 이거 되게 길어집니다. 시간이 한 30분 가까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납포장 제도가 정조시기에 바뀌어졌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 중앙이 실시한 정책으로 오른 것 보겠습니다. 왕이 즉위해부터 8년까지 정치와 교화가 청렴, 공평, 상벌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나 쌍기, 벌써 나오죠? 쌍기를 등용, 뒤부터 문사들을 높이고 중용하여 대접이 지나치게 후하였다. 이로 인해 재능 없는 사람 지나치게 증명되어 순서를 따르지 않고 벼랑간 승진하여 1년도 안 되어 갑자기 재상이 되기도 했다. 자, 예를 들어 봐봐. 근데 쌍기면 당연히 강종이 금방 나오거든. 근데 쌍기를 주지 않고 그 위에 지문만 한번 줘보자고요. 왕이 즉위해부터 8년까지 정치와 교화가 청렴하고 공평하였으면 상벌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풀 수 있겠냐는 얘기지. 이것만 주면 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세종로가 쓴 거거든요. 우리 보시면 송정 때 최승로를 부르죠. 역대 5명의 왕이 있다. 1, 2, 3, 4, 5가 있다고 이렇게. 이 사람들 정치적 업적을 평가해달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5조 정책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씩 한번 적어보자고요. 하나씩 보고 적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뭘 얘기했을까? 정책편 하나씩 제가. 여백이 있으면 좀 적으세요. 왜냐면 꼭 이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태조를 물어볼 수 있고 종종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태조 갑니다. 핵심만 적을게요. 도량이 크고, 이거 5개 적을 거야. 잘 생각해. 글씨 조그맣게 적어야 할 거야. 도량이 크고, 간대하여, 신하를 잘 쓰는, 이상적인 군주를 평가했어요. 어때요? 되게 좋죠? 태조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좋습니다. 공부 잘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겠죠. 회종 가겠습니다. 인품은 좋으나 군사에게 지나치게 의지, 병약하여 인망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나주죠. 애가 세력이 미약하여 평소에 왕위를 이어받았다. 이거 사료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좀 적으시 바랍니다.
정종 보겠습니다. 왕규인환을 평정. 도참을 믿어. 무리한 공사. 무리한 공사를 하여. 여기도 마찬가지. 민망을 잃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삼촌입니다. 작은아버지죠. 네. 왕신념의 지원으로 소경 선도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강정보죠. 강정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과거제 실시죠. 아까 방금 요 위에 나와있던 사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그러나 과거 실시했지만 이제 문제점이 처음이기 때문에 인재를 가리지 못했다는 거. 비판이죠, 완전히. 인재를 가리지 못했고, 불교를 우대하고, 사치하였으며, 호적을 숙천하였다. 통탄스럽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강정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종갑니다. 폐정광 경 보겠습니다. 자질은 많으나 경험이 부족하다. 권신에게 권력을 맡겨 정치가 어지러워졌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메모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저 메모를 통해서 끊임없이 한번 복습을 좀 해 주십사. 찍으셔도 됩니다. 사진으로. 우리가 강종에 대한 부분만 공부하면 안 되고 나머지 다 보시란 얘기입니다. 오주 정책평 사례로 던져주고 그 왕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다면 시험장 가서 고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찍으셨다가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요약집이라는 게 별도 따로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지금 이제 쓰지 않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 빠져 있어서 적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6번 가겠습니다. 6번 풀 달이 됐죠? 네, 그럼 페이지 넘겨야 되겠네요. 자, 7번으로 갈게요. 186쪽에 7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러니 일찍 중국의 유학 천태 지자대사 밑줄 모르시죠? 천태종이고 지자대사고 지자대사에게 탑에 예배하고 그 가르침을 전할 것을 소원하였고 새로운 종포를 개창하였다. 또한 그런 많은 불교 전적을 송나라 요나라에서 구하여 꼭 기억하실 건 거기에 여진 금나라는 X에 놓으셔야 됩니다. 아직 여진은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거든요. 흥왕사에서 이름난 승려들을 불러 잘못되고 빠진 것을 바로잡아 간행하였다. 책 많이 가져서 만든 게 뭐예요? 신편제종 교장 총록입니다. 송나라, 거란, 왜, 그 다음 이미 고려에 들어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걸 다 모아서 쓴 책이 신편제종 교장 총록입니다.
고려에 있고 유명한 의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숙종임금의 동생이기도 하고요. 문종임금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의천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봅니다.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강조한 교관 겸수. 답은 1번입니다. 네. 두 번째, 진월이죠. 정해상수 도노점수 얘기하고 있고요. 선종에 대한 얘기, 조계종. 참회수행과 법화신앙, 강진백년사, 요새, 엄묘국사라고 돼요. 네, 엄묘국사. 필요로 적으세요. 요새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훗날 국사가 되는데 엄묘국사, 요새라는 단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료로 나올 거 대비하시고요. 불교를 중심으로 민간사례까지 포함한 삼국사를 저술하였다. 이련입니다. 이련 스님. 되게 쉽게 출제했죠. 불교 문제는 되게 쉬운 겁니다. 이 정도면. 네, 그냥 문제 8번. 가제도의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이다. 가제도의 설명 옳은 것. 봄과 가을에 7마을씩 선해청에서 수납하여 경기도에 상납하여 모든 경나물에 구매하였다. 대동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 8번. 네. 가을과 봄에 2번에 걸쳐서 네. 수납을 하죠. 네. 서류를 올려보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상한미. 지방의 행정부에 쓰는 게 뭐죠? 유침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상한미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죠. 네. 아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의 상한미 유치면은 네,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대동법으로 얻은 세금에 대한 문제가 상한미 유치면에서 상한미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되게 악화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설명을 옳은 것, 당연히 대동법입니다. 자,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시켰다. 이건 균역법 시행 결과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방법이 결작, 선모분간포, 그 다음에 잡세죠. 네, 단독 문제가 아니고 선택지로 나오게 됐네요. 2017년 건요. 상공을 현물 대신 쌀로 수세하였다. 그죠? 상공, 별공, 진상이 있죠. 봐봐요. 기초적인 겁니다. 조용조 중에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거든. 상공, 그 다음에 별공, 진상. 이건 대동법이 실시돼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 요걸 하는 겁니다. 요걸 주로 쌀인데요. 네.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대동법으로. 자, 봅시다. 상공을 현물 대신에 쌀로 수세하게 되었다. 미포전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토질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눴다.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었던 공법인데요.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중에 6등급이니까 전분 6등법이죠. 즉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주 6두를 했다. 이건 영정법이죠. 여기 보시면 조조에게 10분의 1 공법,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인조 때 만든 영정법, 숙종 때 만들었던 비총제. 이 흐름 잡으면 돼. 이렇게 그대로 맞췄어요. 조용조에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국가가 백성들로부터 일정 부분을 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중요하지 않나요? 나라 건국 때는 10분의 1 쌀 10석이 생산됐던 한 석을 세금을 가져가는 것들. 자, 세종대왕 시기에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국가 운영하고 어떤 일을 하려면 지금 택없이 부족하잖아요. 자금이. 그래서 만든 게 공법. 연분 9등법, 풍흉에 따라서, 전분 6등급,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그래서 영정법, 토지 한 결당, 처음에 6두로 출발해서 4두까지 고정되거나 영정법, 인조 때, 숙종 때, 비총제, 지역의 할당제를 주는 것들. 흐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네, 쉽죠, 이 정도 되면. 답은 2번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지금 이 편집상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쭉 봤더니
문제 9번의 사료가 지금 9번 밑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넘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제가 편집을 안 해놔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다시 앞으로 넘어갑시다. 네, 오류가 있으니까. 그는 성리학의 정치이론생 대학연의가 관계하지 못함을 비판하고 군주가 성학을 이해하는데 신하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을 담은 책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통설, 수기, 정가, 이정, 성현도를 구성되었으며 이후 사상계에 널리 영향을 미쳤습니다. 2입니다, 이게. 군주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학집의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왜? 이 사료를 통해 성학집연지 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료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되게 어렵죠, 이런 부분들은. 자,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봅니다. 1번, 주자의 중요한 서체를 뽑아 주자서 저려라면 자르면 되죠. 요약집이라는 뜻입니다. 주자가 쓴 책을 요약했다. 이 항입니다. 두 번째, 주자의 학설을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예속 논쟁에 불을 지피신 분,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입니다. 참고 우리나라 임질이라는 이후에 예법 논쟁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진 사대부들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임질이라는 이후에 신분제도가 문란해지는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법이 되게 예학과 그 다음에 보학이 발달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란 이후에 오학의 발전이 이루어지죠. 예법, 윗 어른과 아래, 예법에 대한 부분, 보학, 이건 족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족보를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즉 기득권을 가진 양반 사회가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질련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세 번째, 성리학 사회 질서의 보급을 아동령인 동몽선습. 중종 때죠. 박세무. 계속 나오죠. 동몽선습 중종 때. 박세조 16세기. 그 다음에 경몽요결이 있죠. 선조 때. 율곡이이죠. 공통점은 저도 몽이죠. 어릿을 먹자니까 어린이들이 천자문을 띄고 난 다음에 읽는 책이에요. 몽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어린이들이 읽을 책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구분해 놓으세요. 이 책이 박세무고 이 책이 이이다른 것. 동몽선습, 경몽요결. 비슷하죠, 제목들이. 몽자가 들어갔습니다. 동몽, 중종 때 박세무, 경몽, 선조띠. 틀리시면 안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책이, 유사한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치제도의 개관을 비롯한 개혁 방안을 담은 동호문답을 저술하였습니다. 네. 동호문답이 여기 들어가겠죠. 처음으로 수미법을 주장하죠. 여기서. 물론 처음은 아니죠. 조광조도 있었죠. 조광조, 유성룡. 요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쌀로 하자는 수입을 주장했던 동호문답. 율곡이에 대한 얘기. 또 있죠. 10만 양병설이 있죠. 얘들이 심상치가 않다. 10만 양병설도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죠. 이선의 주장이 뭐죠? 경장론을 주장하죠. 네. 나라를 세우는 것, 건국하는 것,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것, 건국 다음에, 그 다음에 경장론. 율곡 이이가 살았던 16세기 중후반은 지금 현재는 이 시기라는 거야. 개혁하는 시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사림들이 들어오면서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율곡 이이가 봤을 때 나라를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야.
지금 현재 이 시대는 당연히 경장론이 필요합니다 주장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수성하는 거 어렵고 그 다음이 경장론인데 경장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 10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제2견에서 사실로 옳은 것. 자, 경국대전 편찬 착수. 세조 때부터 성종. 척수니까 세조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월급인 직전법을 실시했다. 뭐 그냥 보너스 문제지 이 정도면 우리가. 자, 세조가 봅시다. 정책 연구 기관이었던 집현전과 경영이 폐지됐다. 아니 아버지 왜 이런 거 만들었지? 다 폐지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홍고 세력을 견제하게 사림이 처음 등용되기 시작했다. 김종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종직은 세조 때 처음 과거를 패스했어요. 낙향했다가 다시 성종 때 다시 등용되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사림은 16세기 본격적으로 중앙에 진출하지만 사림의 첫 번째 인물인 김종직은 세조 때 가각격했고 낙향에 다시 성종 때 등용된 인물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15세기 인물이기도 해요. 15세기 말 인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김종직의 후작들인 김일성 같은 사람, 그다음에 김갱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림의 명맥을 유지하기 시작하죠. (3번) 이정무가 애구에 쓴거진 쓰시마를 정벌하였다. 세종대왕. 세종 원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연구기관인 홍문관이 설치돼요. 홍문관, 성조죠. 성종이죠. 문제 11번. 그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네, 태정은 경성은 목표니까 이 정도는. (11번) 갑니다. 미술지는 왕이 실시한 정책을 옳은 것. 최재공 미술 읽었습니다. 최재공. 최재공은 정조 때 인물입니다. 최재공은 정조와 반대 세력입니다. 그 사람은 영의정입니다. 네. 반대 세력인 최재공과, 즉 남인이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 되게 최재공과 정조가 되게 안 좋은 사이예요. 근데 훗날 최근 한 10년 전쯤 그 최재공과 정조 사이 그 서로 주고받던 편지글이 발견됐어요. 되게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견상은 되게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데 편지글이 발견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정조가 되게 정치를 잘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재공의 아래기를 평시서로 하여금 30년 내에 신설된 시전을 모두 협파하게 하십시오. 형조 한성부의 분부와 유교전 이해는 금난정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이건 최재공과 정조 사이에 이미 밀당, 편지 글을 통해서 이미 서로 조인이 됐어요. 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정조 임금에 대한 얘기. 정조. 오늘 이런 시간으로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 의영청을 설치. 북보를 준비했다. 의영청을 설치한 사람은 인조고 북보를 하기 위해서 그 기관으로 만든 것은 효종임금이죠.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률을 정비하였다. 속보인 임금 용조입니다. 속자 들어간 책들은 99% 전부 다 용조입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간료전을 재교육한 초계 문신제, 30대 중반 인사들을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즉 정조 임금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죠. 왕권 강화책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습니다. 철종입니다. 오늘 이론 수업 시간에 나왔던 게 되게 많이 나왔네요. 문제 12번 갑니다. 자, 다음 밑줄지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신임 총독은 전임 총독이 시행한 정책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실시했다. 이게 일종의 뭐냐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가이드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 사이토 마코토를 항상 나오는 단어가 신임 총독이에요. 신임 총독이 밑줄 긋습니다. 대부분 총독들은 일률적으로 대부분 무단 통치해요. 네. 무단 통치 방식,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거든. 사이토 마코토가 나오면 이게 이제 문화 통치 방식이거든. 눈치 하나만 가지고 사이토 마코토겠네, 문화 통치겠네, 1920년도겠네, 이 정도가 눈치가 와야 돼. 신임 총독은 전임 총독이 시행한 정책의 대신에 새로운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신임 총독 정책 중에서 그나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지방제도를 개정해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내는 조선인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부협의회 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또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새로운 정책이 뭐냐면 사이토 마코토 문화정책. 대표적인 게 동아일보, 조선일보입니다. 네, 문화통치 부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거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한 10년 전에 나오고 지금 10년 후에 나온 게 2017년 문제입니다. 여자 정신근로령을 발표했다. 네, 이건 1944년에 나타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여자 정신대를 끌고 가기 위한 방법이 법령이 여자 정신근로령이거든요. 여자 정신대는 결과적으로 훗날 이 중에 일반 상당수는 이해함부로 또 끌려가게 됩니다. 한 10분의 1 정도가요. 그러니까 정신대 문제하고 이해함부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정신대는 여성들을 노동을 착취하게 끌고 가는 거고 그 중에 일부가 이해함부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봐봐요. 우리 TV 매체 자주 나온 거예요. 이해함부가 나오면 뭐라고 우리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함부 할머니들이 지금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정신대 문제가 나오면 뭐예요? 이분들에게 사과하고 돈을 달라는 얘기야.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거야. 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실은 사과를 받고 형식적인 절차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역사를 바로 세려고 하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일본 애들만 얘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을 국민학교에 바뀌었다. 이게 1941년 한국신민화 정책의 줄임말입니다. 한국신민화 정책의 줄임말로 우리나라에 1941년부터 우리나라에 국민학교가 되죠. 한국의 신민의 이렇게 국민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1996년인가요? 네, 김영삼 대통령 직위하던 말은 초등학교가 됐죠. 이렇게. 대부분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은 초등학교 입학, 초등학교 졸업 또는 30대 중반쯤 되는 친구들은 국민학교 입학, 초등학교 졸업. 선생님처럼 50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국민학교 입학, 국민학교 졸업, 국졸. 네, 여러분 부모님들도 아마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식민통치 비용을 확보하고자 토지조사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토지조사 사업이 되게 참 잘 나옵니다, 이게. 네. 12년부터 1920년까지. 선제조건 요거 알아야 돼. 이게 1번, 2번 이렇게 가야 돼. 임시 토지 조사국을 만들어 총독부에다가 10년에. 그리고 2년 동안의 작업 결과 만들어진 게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총 집결되는 거야. 임시 토지 조사국에서. 우리 토지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됐는지 다 보는 거야. 임시 토지. 구분해야 됩니다. 토지 조사를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토지 조사국이 만들어졌다. 10년에. 됐습니다. 페이지 넘깁니다. 13번 가볼게요. 밑줄 친 그의 볼 수 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는 일본의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고 일본군을 물리치고 그 그림을
나라 밖으로 몰아낼 마음으로 다시 군사를 일으키고자 했다. 2차 봉기입니다. 동학 2차 봉기입니다. 전봉준에 대한 얘기. 1894년 우리가 알다시피 경복궁이 기습 점령당합니다. 그래도 고정임금 인질로 잡히게 되고, 뒤이어 이튿날 청일전쟁 2월 24일 청일전쟁이 발생되고 6월 25일 날 갑오개혁이 실시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우라고 그러죠. 궁청갑입니다. 경복궁이 일본의 기습점령, 청일전쟁, 갑오개혁 1894년. 요거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궁청갑이 돼야 됩니다. 예. 6월 21일, 23일, 25일 궁청갑. 항상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궁청갑. 그 다음에 나오는, 요거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10월에 논산해맹이 있죠. 전라도의 남접 동학군과 충청도 북접이 만나서 논산해맹하죠. 어디로 가자고? 서울로 가자고. 서울 가서 따져보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도 못하고 공주 우금치에서 10만의 동학군들이 몰살을 당하게 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동학 후기에 나타나는 선후관계를 끊임없이 물어볼 겁니다. 자, 그해 볼 수 있었던 것 1894년입니다. 동학인 것.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죠. 자, 1번 전차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 자, 이거 제가 애우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전차 타고 그 다음에 경인선이 만들어진 거 은하철도 999예요.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서울의 청량리에서 전차가 설치됐다고. 1899년입니다. 봅니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1899년입니다. 전차 플러스 경인선 적으면 돼요. 제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 이게 1895년입니다. 1895년 제중원. 됐죠? 알렌 선교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독립신문 창간호가 인쇄되는 기사. 독립신문이 1896년 4월호가 창간됐습니다. 인천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상인, 은하철도 999 경인선. 가장 가까운 건, 94에 가까운 건 95년. 답은 2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심플한데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연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 틀리는 것들이죠. 자, 이어서 갑니다. 늦게 오신 분들 적어줍니다. 191페이지. 문제 14번. 다음, 칙령이 계기가 되었던 전개된 활동을 옳은 것. 현재 우리나라 군대는 용병으로 만들어진 까닭에 상하가 일치하여 국가를 지키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짐은 지금부터 군대 쇄신을 깨하여 사관 양성에 전력하고 이후 징병법을 발표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하려 한다. 이에 짐은 유사에게 명하여 황실 시에 필요한 자를 일부 남기고 기타는 해산하겠습니다. 1907년 그나마 있는 군인마저 해산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해산되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 1905년 신돌식. 우리나라 최초로 평민 의병장이 등장한 게 요때입니다. 을사늑약 이후에 신돌석. 꼭 기억하실 것. 임지래라는 때 평민 의병장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지래는 거의 대부분 유생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으로 을사늑약 이후에 을사의병에서 처음 신돌석 같은 평민 의병이 처음 등장합니다. 두 번째, 고종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되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나타난 게 을미의병이죠. 1895년. 이때 등장한 근황주의가 있죠. 명성황후 암살, 시해된 사건을 계기로 을미의병이 일어났죠. 그래서 열심히 하죠. 근데 왕이 나타났죠. 야, 됐어. 우리 마누라 준 거 이 정도 됐어. 그냥 본업이 돌아갔으면 좋겠어.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근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왕이나 왕실에서 명하면 그 명을 따라야 되는 사상, 이거 근왕주의라고 합니다. 을미사변에 나타나는 거죠. 민종식 의병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합니다. 을사의병입니다. 홍주성 오늘날의 부여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13도 연합의병이 결정돼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습니다. 13도 연합의병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습니다. 보시면 아까 했던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된다고 이렇게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됩니다. 같은 연도에 신서 13도 창해군이 창설됩니다. 우리 대한제국 시기에 8도가 13도로 바뀐 거 아시죠? 아간파천 때 고정임금이 처음 구상했던 거고 대한제국이 되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13도가 됩니다. 13도 창해군이 창설되기 시작합니다. 서울 진공작전이 개시되죠. 이인영 허입니다. 이인영 허이 중심이 되었다.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게 되면서 3년상을 치른다고 낙향해버렸죠. 그 결과적으로 군사장이었던 허이 중심으로 13년 창업이 만들어 서울 진공작전을 개시했다.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일본에 우리한테 복수하죠. 뭐합니까? 호남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렸죠. 호남 지역을 다 초토화시켜버렸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이 일종의 이제 교반 작전이라고 불러서요. 되게 잔인한 방법이거든요. 우리 칠판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즉 호남 지역을 이렇게 조각조각 우리 바둑판처럼 이렇게 섹터를 만들어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집중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아이들 다 죽이는 과정을 하는 과정들이 이 시기에 발생됩니다. 이건 선후로 관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정미병식 가장 많이 빈도가 나오는 출제수입니다. 활동으로 옳은 것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15번 갑니다. 다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19년 9월입니다. 한성정부, 그 다음에 상하이정부, 그 다음에 연해주정부 세 개를 합치죠. 3.1운동이 세 개가 만들어졌다가 9월달에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정부 상하이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은식 대통령이 취임했다. 박은식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얘기는 이승만이 탄핵됐다는 얘기야. 그럼 가에 해당되는 것은 1923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가. 뭘까요? 국민대표입니다. 국민대표가 뭐죠? 줄임 뭐죠? 국회가 되는 거야. 국회에서 이승만을 탄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승만이 탄핵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박은식 대통령 취임. 왜냐면 이승만이 탄핵됐기 때문에. 박은식이 2대 임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개헌이죠. 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제 병폐를 없애서 국무령 중심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국무령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종의 내각 책임제 개헌이죠. 박은식이 했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식 그 이듬해에 사망하게 됩니다. 또 자기 역할이 여기까지인 걸 알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한국국민당 창당. 이거 김구 선생입니다. 1935년에 김구 선생이 만드는 겁니다. 한국국민당. 훗날 충칭 임시정부 만들어지면서 한국국민당은 사라지고 명칭이 충칭 임시정부 여당이 한국독립당으로 개칭됩니다. 살짝 바꾸세요. 이렇게.
1번 지문입니다. (40년) 충칭 정부가 되면 충칭 정부에 여당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네. 이게 한국 독립당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보통 우리 한독당 이렇게 하죠. 한독당 이렇게. 두 번째 국민대표 개최, 답은 2번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 41년에 충칭에서 강령을 발표해야 됩니다. 이때 조수왕의 삼균주의가 반영되죠. 원래 한국 독립당도 조수왕이 가지고 있던 당입니다. 김구선생 양해를 구하고 여당을 한국 독립당으로 삼게 됩니다. 원래는 자기 한국 국민당이고요. 한국 강복운동 단체 연합회, 김구 선생이 만든 단체입니다. 넘깁니다. 16번. 다음 가구에 대한 사절단 옳은 것. 이거 너무 쉽게 죽은 것 같은데요. 조선 땅은 아시아의 요충지를 열강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급한 일은 없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조선 책략에 대한 내용이죠. 미국과 관련된 예교관 파견된 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당이 뭐예요? 보호빙사가 되겠죠. 이 정도에 뭐 다 마치겠죠. 영선사를 못해요. 청나라에 무기 제조법 하는 거 1891년에 조사실탄 1881년에 일본으로 가는 것들. 1차, 2차 보내고 난 다음에 2차 때 조선 책략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방 뒤집어지죠. 고정임금은 계속 배우고 싶어서 조사실탄을 1881년에 보냅니다. 원래는 뭐였나요? 조사실탄. 조사실탄 원래 명칭은 뭐예요? 신사 유람단이죠. 이렇게 놀러 가는 것처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다음에 명칭이 바뀌죠. 역사에서 조사 시찰단으로 명칭이 개칭이 됐습니다. 원래는 신사 유람단으로 출발했던 것들이죠. 수신사는 우리 알다 1차 76년 김윤식, 2차 1880년에 김홍집 오면서 조선 책략을 가져왔다. 문제 17번. 다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강주에 제대한 고등보통학교 학생과 일본의 학생의 충돌 사건에 대하여 가 본부는 신간입니다. 강주 학생 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1929년 강주 학생운동에 대한 얘기.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조선 밀립대학은 관계없습니다. 1922년이니까. 학생 조직과 함께 60만 세원, 이건 1926년이고요. 국산품, 장려운동, 조만식, 평양에 1923년. 민중대회를 준비하다가 일제 탄압으로 실패했다. 답은 4번. 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되게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18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마산의 시위에 마산 시 하나만 해도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60년 3.15 부정선거 규탄입니다. 이승만 정부죠.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 적절한 것. 1번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출표했다. 네, 이게 부정선거 통해 4.19죠, 이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5.18 민주화운동 1980년 강주 전두환의 신군부에 대한 비판 물러나라는 얘기죠. 세 번째 6.29 민주화운동의 선언의 내용을 살펴본다. 6.29는 1987년입니다. 적어놓으세요. 1987년입니다. 그 당시에 집권여당은 민정당, 그리고 대통령은 전두환. 6.29 선언 이전에 하나 더 있죠. 4.13 호언조치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민주화 운동이 발생되는데 그 핵심이 이거죠. 헌법을 개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 간선제인데 직선제로 바꿔달라는 얘기. 두 번째,
임기가 대빵 길어요. 7년인데 5년을 바꿔달라 요구한다고. 그 당시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TV 앞에 나와서 호언저칠, 원인은 이렇게 하죠. 원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죠.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커지는 사건이에요. 네. 사실상 호언저칠 커지면서 이제 더 커지는 것들입니다. 학생들이 커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29 선언이 있죠. 이렇게. 네.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가 또 TV 앞에 나옵니다. 이걸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6.29 선언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걸 선생님은 겪었기 때문에 그냥 안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뭐 여러분이 겪었던 것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뭐 최순실이라든가 지금 코로나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냥 풀 수 있겠죠. 네. 그때까지 공부하면 안 됩니다. 빨리 끝나고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4번 3.1 민주 구국선언. 요거 요즘 책은 잘 나온다. 계속 모의고사 잘 나오고 출제 잘 나오고 연도를 끊임없이 물어본다. 이거 1976년입니다. 3.1 국선언 운동. 3.1 운동 기념일 날 76년 명동성당에 모입니다. 명동성당에서 김대중을 중심으로 기독교계 인사들, 목사, 신부, 정권 퇴진입니다. 말 그대로. 박정희 물러나라는 운동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3.1 구국민주운동 꼭 연도 잡으세요. 76년입니다. 네. 정치인들과 크리스찬들 19번 갑니다. 다음 밑줄친 법에 대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 강복 직후 미 군정은 계획을 검토했으나 일부 정치설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결국 재헌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연구 검토를 거쳐 국회 21차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 또 그의 시행령도 공포, 드디어 법령을 완비. 이 법령에 따른 개혁의 체제는 경장 농민에게 직접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이게 일명 경자유전의 원칙이에요.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구해야 한다. 일명 농지계획법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이승만 정부 때 정책 나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반농, 반민족 행정특별처벌법 48년, 49년 농지계획법 두 가지밖에 없다고. 48년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리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48년, 49년 이승만 정권 시기에.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들. 발췌기은 사서 오입에 대한 얘기들 주로 딱 이승만 정권 딱 나올 생각 딱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죠? 카테고리에 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옳은 거 가겠습니다. 농지계획법. 무상원조 물자의 판매로 대충작을 만들었다. 그 이승만은 맞는데 시대가 안 맞아. 이건 50년대 중반이에요. 예. 50년대 중반 미국으로부터 300사업을 무료로 받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가를 조절하고 물가를 다운시켜서 백성들이 그나마 유지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미국이 이걸 딱 수도시키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민심이 동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부정선거가 터져 나오는 것들이죠. 신한공사를 설립해 기속농지를 관리토록 했다.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신한공사를 설립합니다. 뭐죠 이게? 동척이에요. 원래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46년에. 동척이 신한공사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별다른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미국 애들이 우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일본인들이 했던 걸 그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그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군정 시기에 가장 실패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 정책이. 미국 정치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3년 전에 기출에 한번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이. 미국 정치 실패하는 문제들이. 원래 이 미국 군정 시기에 특별하게 할 게 없거든요. 미국 정치하고 신한공사 이런 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거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난이도 조절용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새마을운동, 이거 박정희, 1970년. 1970년에 발생된 세 가지 사건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970년 박정희 정부 시기에 나타난 사건, 여기 나온 새마을 사건, 새마을운동. 두 번째, 경부고속도로 개통. 세 번째, 전태일 분신.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화운동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을 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게 전태일의 분신이죠. 1970년대 이 사건은 해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딱 에어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지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고 4번입니다. 지가증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예,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이죠. 예. 대신에 5년 동안 상하는 30% 이익금을 나타내는 합쳐봤더니 몇 프로 나온 거죠? 150%가 되는 거죠. 우리 백분율로 따진다면 어떻게? 땅을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산 거예요? 되게 비싸게 산 거잖아요. 50%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그 당시 백성들 비싼 줄 몰랐죠. 땅이 없는 농민이 갑자기 땅이 생기고 연부상을 통해 갚으면 되는 것들이니까 매년 갚으면 되겠으니까 그때는 몰랐겠죠. 근데 알고 보면 되게 비싼 땅을 산 거죠. 20번까지 풀고 싶습니다. 자, 다음 남북 간의 합의 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형성 특수관계, 요게 핵심입니다. 잠정적 특수관계.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을 해 나가야 할 잠정적 특수관계이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냐며 상대방의 무력을 침략하지 않는다.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부 시기 1991년 12월 최초로 합의된 문서예요. 이게 이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 이게 91년 12월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12월 13일이야. 그리고 4번 봐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12월 31일이야. 1991년 12월 31일이야. 또 일부 교재들은 1992년 1월 1일이라고도 해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요건 예전에 이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 모의고사 계속 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대로 나온 부분 중 하나이겠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됐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만든 게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만든 이유는요, 통일 분위기를 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급, 원래 국무총리급이 평양하고 서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호텔에 머물면서 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하는 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산가족 방문이 시작되었다. 자, 지금 2번 문제를 좀 볼게요. 2번 지문입니다. 문제 20번에 2번 지문이 나올 것 같아서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선후관계를 잡으라는 얘기야. 1983년에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됩니다. 미얀마죠. 미얀마. 예전에는 이제 버마라는 용어를 썼죠.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되면 나라 이름이 바뀌죠. 버마에서 미얀마로 이렇게. 그 다음에 84년 볼게요. 84년 우리나라 남한의 서울에 커다란 수해가 왔습니다. 수해가 와서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쌀을 보내겠답니다. 그때 당시 전해들하고 우리나라에 경제 차이가 20분의 1 정도 됐다고요. 전해들이 쌀을 보내주거나 무슨 옷까지 보내주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건조를 받을 처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야. 당연히 어떻게 1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는 테러가 발생했잖아. 근데 정치인답게 이걸 수용하잖아요. 오케이, 받겠다고. 대신 옵션을 만들잖아요. 그게 지금 1985년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1985년이 벌어지는. 이게 처음으로 이산가족이 상봉. 요 흐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거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처음 들어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 8384 파워, 아웅산, 수해, 이산가족. 8384 파로,
아수이 아웅산 수의 이산가족 상봉 83848호 아수이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남북이 동시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노태우 정부 때. 자, 시작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